소식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 긴급 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토트넘 손흥민이 에스턴 빌라전에서 한 골 도움 2개로 팀 승리에 기여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월드컵 예선 태국전을 앞두고 오늘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는데 이강인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어제 저녁 여수에서 낚시 어선이 좌초돼 18명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은 선거를 이끌 선대위원장 인선에 분주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각각 나서고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가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오후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입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번 주 유급 처리된다면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파견합니다. 먼저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비공개 총회에서 이번 주 공동 대응 방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수하기 싫다고 그냥 나가서 나 페이닥터 하든지 하겠다. 병원에서 지키는 교수들은 쓰러지거든요. 진짜 더 이상 못 버텨서 저도 그렇고. 교수들의 집단 행동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가 가능한 오는 14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체 의대생의 약 75%가 휴학계를 냈고 이 중 학칙상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도 약 30%에 달합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파견합니다. 또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개 비난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에 5천 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서울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편 경찰은 전공의들에 대한 분산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설민 기자입니다.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이 실명을 밝히고 개설한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사이트입니다. 개설 첫날 5천 명이 넘는 교수와 전문의가 연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늘 오후 5시 긴급 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집단 행동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지 등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더기 고발이 현실화되면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할 수도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병원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배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동자급은 각 시도 경찰청, 일반 전공인을 일선서에서 분산해 수사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실제 전공의가 고발되면 신속하게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휴전 협상이 잘 진행됐다면 오늘쯤 가자지구 전쟁은 잠시 멈췄겠지만 사람들의 희망에 그치면서 휴전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세계를 등 돌리게 만들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도움이 안 된다는 날선 언급을 내놨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차량 옆에서 한 여성이 울부짖습니다.
شوفوا دم الناس على هالصبح اتفرجوا دم الناس اتفرجوا من الصبح استقبلنا شهر رمضان هي دمهم حسبنا الله عليهم.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하는 등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기간으로 여겨지는 라마단.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기적의 라마단 휴전은 성사되지 않은 겁니다. צה"ל ימשיך לפעול מול כל גדודי החמאס בכל רחבי הרצועה, וזה כולל את רפיח, המעוז האחרון של החמאס. 긴장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 교도들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폭력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نداء إلى أهلنا في القدس والضفة الغربية والداخل المحتل بأن يشدوا الرحال إلى الأقصى منذ اليوم الأول لشهر رمضان المبارك. 예멘에서는 알 아크사 홍수라는 이름을 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등장했고 벌써 모스크에 들어가려는 이슬람 교도들과 이를 막는 이스라엘군의 긴장도 목격됐습니다. He's hurting Israel more than helping Israel by making the rest of the world. It's contrary to what Israel stands for. And I think it's a big mistake.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며 하마스 전력의 4분의 3이 사라졌고 전투는 2달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주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시 박빙 구도를 만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열세를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6개월 만에 다시 균형을 맞췄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확정 이후 여론조사에서 박빙 구도를 나타냈습니다. 미 에머슨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5%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조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연속으로 열세를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균형을 이룬 것은 6개월 만입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10%의 응답자들에게 누구 쪽으로 기울었느냐는 추가 질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51%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습니다. 조사는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당일과 그 다음 날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확정된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바이든 지지자의 30%는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바이든이 좋아서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의 33%는 트럼프가 좋아서라고 답했고 바이든이 싫어서라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후보 확정 후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미국 대선 재대결 경쟁은 점점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충남 홍성군과 천안시를 차례로 방문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발인 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결식이 진행된 뒤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예정입니다.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정기 공채를 실시하는 삼성이 오늘부터 계열사 19곳에 상반기 공채를 시작합니다. 18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4월 삼성 직무 적성 검사, 5월 면접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인데요. 정치권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한 6명을 출국 금지했는데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지난 8일 출국 예정이었다 논란이 일자 표를 취소했다가 일정을 다시 잡아 어제 출국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두고 야당에선 사건의 핵심 책임자가 수사 중에 출국하는 것은 도피라고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예합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방해시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에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며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은 철저히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며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협력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우방 국가의 대사를 계속해서 무작정 비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전 장관 출국에 대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별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3인조 일당이 한밤중 서울 시내에서 사람을 납치해 차량에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돈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얼마 뒤 버스 전용 차선에서 순찰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유턴해 검은색 차량을 막아섭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차례로 차에서 내립니다. 경찰이 20대 남성 A씨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인조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손님이 밖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뭐 납치범인지 뭐 됐다고 한참 오랫동안 있으셨나 봐요. 경찰차 6대인가 몇 대요. 지난 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에서 사람이 납치됐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서울 소재 모든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한 겁니다. 3인조 가운데 한 명은 빠르게 하차해 순찰차를 지나 200m가량 도주했지만 새벽 2시쯤 인근 골목길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A씨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금전 관계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감금 혐의로 3인조를 긴급 체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사막 위에 건설된 도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난데없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1년 강수량의 절반에 달하는 비가 반나절 사이에 쏟아져 도시가 마비됐는데요. 원래 건조한 날씨를 해결하려고 인공강우를 일으켜왔는데 이게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빗물이 급류를 이뤄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고 가게 주인이 연신 물을 퍼내어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안개 사이로 상징적 건축물인 부르즈 할리파가 보이는 이곳은 사막에 건설된 아랍에미리트의 도시 두바이입니다. 사막 기후에 맞춰 설계된 도로는 배수 용량이 적어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곳곳이 마비됐고 활주로마저 잠겨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까지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9일 불과 6시간 동안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1년 강수량 100mm의 절반이 반나절 만에 내린 겁니다. 이번 비는 아랍에미리트가 건조한 날씨를 해결하고자 90년대 말부터 일으키고 있는 인공강우와 무관치 않습니다. 화학물질을 구름 사이에 뿌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비구름을 통해 강수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맞물리면서 목표치를 넘는 기습강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아이유 씨가 서울에서 나흘간 6만 관객과 호흡하며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유 씨는 어제 송파구 K스포돔에서 월드 투어 서울 공연 4회차를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이날 한국 솔로 여가수 최초로 오는 9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입성 계획을 밝히며 끝없는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게스트로는 배우 박보검 씨가 등장해 남다른 섭외력을 과시했는데요.
아이유 씨는 71세까지 체조 경기장을 채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면서 3시간 넘게 진행된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요코하마, 싱가포르, 런던, 베를린, 로스앤젤레스 등 각 나라 주요 도시를 돌며 글로벌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영화 레옹의 마틸다 역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내털리 포트먼이 결혼 11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포트먼의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제기한 남편 벤자민 밀피에와의 이혼 소송이 최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먼이 밀피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밀피에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영화 블랙스완에서 배우와 안무가로 인연을 맺은 후 2012년 결혼식을 올렸고 지난해 5월 밀피에의 불륜 보도가 나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내털리 포트먼은 프랑스에서 두 자녀와 함께 생활 중이라고 하네요. 지난 1월 복부 수술 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SNS를 통해 2달 만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세자빈은 현지 시간 10일 지난 2달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어 모두에게 행복한 어머니의 날을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새 자녀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사진은 윌리엄 왕세자가 이번 주 초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앞서 영국 왕실은 왕세자빈이 1월 16일 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2달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죠. 이번 사진과 메시지 공개로 각종 소문과 의혹이 불식될지 주목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정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5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여수에서는 낚시 어선이 좌초됐는데 18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안정모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바다에서 일어난 어선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진 가운데 나머지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55.5km, 세로 37km로 수색 구역을 넓혀가며 야간 수색을 벌였습니다. 선박 19척과 항공기 4대가 투입됐고 조명탄도 터뜨렸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어두우면 아무래도 라이트 갖고 들어가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 지금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좀 어둡고 구조물도 많고 이래서.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내부 정밀 수색을 벌여 실종자를 계속 찾을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여수 소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낚시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머리를 다친 남성을 들것에 태우고는 육지로 옮깁니다. 어선이 좌초되면서 선장과 사무장 등 9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탑승객 1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밤 9시엔 광주 북구에서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11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전기차 충전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은 선거를 이끌 지도부 구성에 고민이 깊습니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내세우고 여기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인사가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선대위원장을 맡아 남은 30일 선거운동을 이끌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MBN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을 원톱으로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뒤처졌던 당 지지율을 역전시킨 공신인데다 총선 불출마로 자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유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출마했습니다. 그 불출마 이유 중에서 제가 앞장서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최근 비례대표를 신청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혁신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대통령께서 이 일을 제대로 합니다. 선대위원은 참신하면서도 상징성 있는 인물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서울 강남병에 전략 공천받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중성동갑 윤희숙 전 의원, 국민의힘에 입당한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의 합류를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중도 외연 확장성을 고려해 당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셀럽들을 선별해 선대위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조만간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를 지휘할 지도부 구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선대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천 갈등으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떨어진 지지율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여당보다 고민이 깊습니다. 이 내용은 김종민 기자입니다. 우선 총선 국면에서 당의 간판이 될 선대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 합류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당대표로 대승을 이끌었던 만큼 경륜과 능력 면에서 어수선해진 당을 추스를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합류도 유력한데 그럴 경우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 3명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구성해 통합 퍼즐을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주 초에 올라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무슨 연락이 오면 그럼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게. 선대위의 성격을 통합과 혁신으로 규정한 만큼 다수의 현역 의원과 영입 인재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포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40대 이탄희 의원의 이름도 나오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노년과 장년, 청년이 포함된 노장청 선대위를 구성해 통합과 혁신 선대위를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혁신과 통합은 언제나 다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잘 조화시키고 잘 절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와 비명계 간의 상처가 컸던 만큼 통합 선대위를 꾸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국민의힘의 공천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목표를 원내 일당, 욕심을 낸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4월 11일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반국민 세력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반성하지 않는 현 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최근 논란이 된 공천 사례를 일일이 언급하며 폐륜 공천을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이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선 혁신 공천이라고 자평한 이 대표는 원내 일당, 욕심을 낸다면 과반인 151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재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총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노무현 기념관에서 경남도당을 창당하는 등 점점 보폭을 더 넓히는 모습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하얀색 국화를 손에 쥔 조국혁신당 대표가 묘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도착과 함께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조국 대표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조 대표는 내 마음속 영원한 대통령께서 꾸셨던 미완의 과제를 조국 혁신당이 이뤄내겠다며 총선을 향한 승리 의지를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아울러 봉하마을 노무현 기념관에서 경남도당 창당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최근 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관련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그 점에 있어서 고무가 된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 영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과 싸우다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여야 공천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 오늘 어디에 갑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경기 고향을 찾고 이재명 대표는 충남 홍성과 그다음에 천안을 찾습니다. 네. 두 사람의 지역 유세는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열세를 보이는 험지를 찾아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지역을 주로 찾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지원 유세를 가는 경기 고양은 야권이 모두 현역을 차지하고 있는 험지입니다. 이 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면서 지난해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 갑에는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전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늦게 민주당 이 전략적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현역 의원이 모두 패배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의 탈당으로 전략 선거구가 된 인천 부평을에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현역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을 제쳤습니다. 경기 광명을에선 여성 신인 가점을 받은 김남희 변호사가 재선에 도전하는 양기대 의원을 꺾었습니다. 모두 이 대표가 영입한 인사로 친명 영입 인재가 현역 의원을 제친 겁니다. 충북 청주 서원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이장섭 의원이 탈락하고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경기 용인갑에선 비례 권인숙 의원이 떨어지고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승리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공천에서 특히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바로 비명계 현역 의원이죠. 박용진 의원과 친명 정봉주 전 의원 간 그 결선이 치러지는데 그 결선이 치러지는 서울 강북을이 가장 주요 관심사입니다. 박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감산 페널티를 받고도 결선에 진출했죠. 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이승훈 단 전략기획 부위원장이 친명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결선에선 그 표가 정전 의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박 의원이 이 같은 조건에서도 승리한다면 상당한 파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선 결과는 오늘 밤 발표됩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권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 4명을 선출했다면서요. 네, 그 더불어민주연합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시민사회 추천 인사 가운데 4명의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비례 순번 1번에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결의하나 활동가 출신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뽑혔습니다. 결의하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출신이 이사장을 맡은 단체여서 앞으로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희 전국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영희 농민회장은 사드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에 몸 담았고 임태훈 전 소장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의 미래에서도 이 비례대표 접수가 마감이 됐잖아요. 여기서 어떤 인물들이 지원을 했습니까? 지난 9일 마감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에는 총 530명이 몰렸습니다. 대통령실 등 용산 출신들 지원이 눈에 띄는데요. 안상훈 전 사회수석과 천효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등 대통령실에서만 4명이 지원했습니다. 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최명길 전 의원과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신청했습니다. 윤도현 한지아 비대위원과 영입인재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당에서도 19명이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투표 기호 4번 확보를 위해 현역 의원 8명에서 10명 정도를 국민의 미래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요즘 청년들 전셋집을 구할 때 가격이 낮은 빌라는 전세 사기가 겁나고 또 일반 아파트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중에서 소형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아파트의 월세만 찾는다는 건데 이제 이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촌입니다. 중소단지가 몰려있는 곳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 소형이 많은데 최근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 씨가 말랐습니다. 이곳 인근 아파트 2천여 세대 가운데 현재 월세 매물은 10건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월세 갖고 있는 건 한 건이 있습니다. 30만 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120에서 150으로. 실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 월세만 찾는 겁니다. 그러자 서울 아파트 월세 물량도 작년 말 2만 건대에서 최근 18,000건대까지 줄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같은 이런 층들이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소비에 주된 층이다 보니 한정된 물량을 많은 수요자들이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세는 오르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서울 동남권 등을 제외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도 줄어 월세는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4년 만에 주택용 요금보다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킬로와트 시당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3.9원 높았는데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전기요금을 6차례 인상하면서 이 산업용을 더 많이 올렸는데 산업용 가격이 더 높았던 때는 2019년과 2023년 두 번뿐이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30년 만에 재건축 진단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120 대책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안 때문인데 이 외관이 멀쩡해도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낮춘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추가로 완화되고 주차 환경과 소음 같은 주거 환경 비중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5에서 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정도의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분기별로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해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이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한때 국내 유통시장을 좌지우지했던 대형마트 업계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요즘엔 소비자들이 집 앞 가까운 곳에 있는 편의점이나 생활용품점을 찾고 또 인터넷 주문을 즐기는 모습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대형마트 업계도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윤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자와 음료수 등 다양한 식품을 파는 이 매장은 슈퍼나 마트가 아닌 생활용품점입니다. 캡슐 커피 10개들이 가격이 3,000원. 한 개 300원 꼴로 대형마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화장품과 옷까지 없는 게 없는 이곳은 매장을 1,500개까지 늘려 국민 가게로 불리고 있습니다. 곳곳에도 이제 걸어가면 있기도 하고 이제 많은 브랜드들도 이제 입점에 돼 있으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근거리 소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선식품도 차 타고 대형마트에 가는 대신 집 앞 편의점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철 과일인 딸기부터 돼지고기, 과메기와 홍어회까지 판매 품목이 대형마트 못지 않습니다. 300여 개에서 500여 개까지 신선 장보기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산데이 기간 동안 냉장 동육 상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21배 이상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동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점포수는 전년보다 5곳 줄어들었고 업계 1위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유통업계 왕좌를 깨찼고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 변화 속에 대형마트 업계는 초저가와 매장 리뉴얼 전략을 꺼내들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이른바 탁구게이트 사건 이후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위한 축구대표팀 명단이 오늘 발표됩니다. 단연 최대 관심사는 이강인 선수의 합류 여부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아시안컵 성적 부진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수습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당시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투며 불거진 선수단 불화 문제에 대해선 미온적이었습니다.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되면 이 방안을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단에 사과하고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국가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투입됐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두 선수에 대한 선발 과정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만을 맡은 황 감독은 오늘 오전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강인 선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팽팽한 찬반 여론은 이미 정치권까지 번져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통 플랫폼에서 이강인 선발은 불가하다며 비판 의견을 다시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티켓 판매 홍보 포스터엔 지난해 싱가포르전과 달리 이강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번 한 주는 평년보다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2.2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포근해질 텐데요. 다만 계속해서 큰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이 되면 중부지방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5mm 안팎,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제주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1.8도, 대구는 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저녁이면 그치겠고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 챙기려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먼저 냉이는 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3월 제철 음식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계절이 바뀌면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기 쉽죠. 주꾸미와 도미는 피로 회복에 아주 탁월하고요. 덩달아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제철 음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